다음 과정을 추론해보면 기사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돈이 오갔는지 확인했지만 건설사 사장이나 공무원 모두 주거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 부정거래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 B의 잘못된 행동이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자 A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반대합니다. 헌법 310조에 위법성 조약 사유가 있습니다. 위법성 조약 사유는 그 두 가지 사안은 다 충족을 해야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 중 진실로 사실인정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 두 가지 모두를 다 충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건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증명이 된 것 같고 공무원 B가 건축허가를 낸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건설사 직원들도 말했고 또한 담당 공무원인 B씨도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뇌물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은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실제로 공무원 B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것의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적은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것에 의혹을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을 낸 것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조각성 위법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셨는데요.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괜찮았는데 나중에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는 분명히 훼손된 게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언론의 허위 사실이 기사화됐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 사람은 뇌물을 수수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구나 하는 낙인론을 찍게 됩니다. 나중에 판결에 있어서 그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뇌물 수수를 받지 않고 행정 절차상의 오류로 말 그대로 행정 절차상의 오류로 신청에 허가를 내주는 사실이 잘못되어 있다 뿐이지 뇌물 수수와 절차상 오류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실이 모든 국민이 저 사람이 자기 부모님, 형제자매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일처를 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서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 지난번에 뇌물 수수로 일을 처리해줬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겠지라는 낙인론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판결에서 허위사실 무포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정 기사를 보도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물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익과 사익이라 할 때 사익도 어느 정도 그 정당한 사실로서의 공익을 우선을 해야지 허위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행정법,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넣을 수 있는데 내용 수수는 그 사람 신분 설립 문제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쓸 때에는 추론과 의혹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외국에 나가 있어서 사실 확인이 힘들더라도 최대한의 그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을 찾아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도를 할 때 공무원 B 씨는 행정 처리할 때 이런 그 부당하게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하는데 허가를 내주었다. 이럴 때 혹시 이런 의혹이 있다. 친분관계라든지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야지 뇌물 수수를 해서 돈을 받은 대가로 거기에 허가를 내줬다. 이거는 기자의 명예훼손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공익이 국민의 알 권리가 공인보다 더 공인은 명예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서 국민의 알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정당한 사실에 근거했을 때의 알 권리이지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이거는 공익에 해당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자가 쓴 내용이 허위라는 겁니다. 공익이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실에서 입각해서 써야 되는 게 공익인 것이지 여기서 기자는 허위,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제 그 제보는 났지만 그 사실을 정확한 판단 없이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연예계에서 많은 루머를 기사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연예계에서 수많은 기사 스캔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자들이 그거를 쓴 기자들이 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고소라는 것은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자는 공인입니다. 물론 연예인도 공인입니다. 그런데 신분 관계상 연예인과 기자가 어떤 사람이 더 신분적 관계가 우위가 있을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기자가 연예인이 사생활이나 이런 걸 보도를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연예인은 기자들이 왜냐하면 연예인이 그 기자를 고소하거나 했을 때의 자기 연예인에 대한 다른 그 심리적 관계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소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확하지 않은 너무나 그 자기가 나중에 연예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면 분노하고 고소를 하겠지만 자기도 앞으로 계속 연예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를 고소하는 게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기자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팀의 김영민입니다. 우선 첫째로 기자 A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유포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을 감시 그리고 그 공인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바로 기자의 역할입니다.
기자 A는 그 의무를 행하던 도중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의혹이 있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그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기사를 쓴 것이고 공무원의 비리를 알아내려고 하는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공인의 명예보다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실제로 과거 유사 판례를 알아보면 첫째, 김홍일 의원의 LA 호화빌라 구입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에 대한 한나라당 승소 판결. 둘째, 권노갑 의원의 정치자금 배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한 조선일보 승소 판결. 마지막 셋째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신상 보도한 조선일보 외 한 개의 신문사의 승소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면 만약 기자가 쓴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기자 A가 고의성을 띈 채로 공무원 B의 명예를 훼손하려면 모르겠지만 주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기자 A는 전혀 고의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찾아보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B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즉 있지만이라는 말을 하여 기자 A가 충분히 오해를 하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B에게도 잘못이 일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 A에게 완벽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 A가 그 기사를 써서 다시는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기사를 쓰다가 공무원 B의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아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상황 2009년 1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글을 올리던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에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는 고의성이 없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한 가지 판례를 또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주장 중에 허위사실을 적시를 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의성을 띠지 않고 그 공익을 위해서 쓰다가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한 명예훼손